반갑습니다. 피쇼입니다. 부산 인근을 임장하다가 센텀시티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에 커피를 한잔 하러 잠깐 들렀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이게 밖에 임장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와중에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개인의 견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사실 저 피쇼는 부산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서울로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가족들이 다 이쪽에 살고 있고 평생 부산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오기긴 어렵고 1년 정도의 텀을 두고 천천히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왜 부산을 떠나게 됐는지, 왜 서울로 가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왜 서울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기회와 성장률입니다. 제 와이프 수미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언어적으로 특별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언어를 능통하게 말할 수 있는 통역 업무라든지 이와 관련된 업무를 했을 때 빛이 날 수 있는데, 사실은 부산에는 3개국어라든지 4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업에서 찾는 경우도 적고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적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이 특별한 재능을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고, 결국은 일자리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사회초년기에는 돈을 모아야 되고 커리어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첫 직장 아니면 사회 초년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통역이라든지 언어적으로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 능력을 좀 활용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컸고요. 그게 바로 서울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 피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도시의 성장률이 되게 중요했습니다. 사실 저는 부산의 상급지에 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 사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고 되게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내가 자산을 가지고 5년, 10년 쭉 있다 보면 느껴지거든요. 20년 전 그래프로 돌아가서 부산의 상급지, 서울의 상급지에 대해서 성장률을 비교해보자면 아무래도 저는 투자자이다 보니 그 수익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거 추이를 돌아봤을 때, 그리고 앞으로 봤을 때, 그리고 기업이라든지 일자리, 이거에 따른 수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보았을 때 미래에 대한 성장률, 이것이 서울이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10년을 내다보고 옮겨 놓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선택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잘 사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이하영 원장님께서 쓰신 책인데 참 공감이 됐습니다. 열심히의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우리 다 모두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잘 살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로 이사를 하는 것, 그리고 내 자산을 서울로 옮기는 것, 이것이 결국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 잘 살기 위한 선택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10년 뒤에 보면 알겠죠. 저는 사실 투자자이기 때문에 거주지가 어디여도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평생 살아왔고 이게 자연스러운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부산에 정착하게 되었고 결혼 이후에도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와이프는 외국인이잖아요. 수미는 특히 언어적으로 재능이 뛰어납니다. 이런 특성을 살리기에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조금 비즈니스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작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기업이거든요. 제가 부산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 살기에는 참 좋고 관광 인프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허나 기업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수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항상 좋은 기회들이 오게 되면 다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거나 아니면 서울 근교, 경기도에서 어레인지가 오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었기도 합니다. 최근에 겪었던 조금 느끼는 바가 있어서 수미랑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인상적으로 겪었던 부분이 총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겪었던 좀 재밌는 일이 보통 신세계 백화점에 평일에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와서 커피도 한 잔씩 하고 하는데 책 읽는 것도 좋아해서 신세계 백화점 지하 1층에 보면 영풍문고가 있거든요. 책을 읽다가 와이프가 퇴근을 하면 신세계 백화점에서 밥을 먹고 퇴근도 하고 하거든요. 여느 날과 다르지 않게 신세계 백화점에 책을 읽으러 왔습니다. 근데 신세계 백화점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카페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카페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목 카페에 들어갔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라고 하면 보통 백화점 커피숍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는 젊은 부부나 아니면 30, 40대, 적어도 50대 부분들이 많은데 커피를 한잔 할까 해서 싹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죠. 왜? 커피숍에 전부 다 나이가 좀 지긋하신 여성분들께서 자리를 꽉 채우고 계셨습니다. 젊은 남성 또는 여성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어린이도 한 명도 없습니다. 한 30석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모두 나이가 지긋하신 여성분들께서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순간 뭐가 데자뷰가 됐냐면 얼마 전에 동탄에 임장을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동탄에서 동탄역 롯데백화점에 갔을 때 평일 낮인데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과 어린이들이 너무 많아서 놀랬던 적이 있는데 이거랑 사실은 데자뷰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일들이 많은 것을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 또 두 번째 일은 전 부동산 임장을 가다 보니까 제 개인 자동차를 이용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 임장을 가서 이 동네 인프라를 느껴보려고 하면 버스도 타보고 지하철도 타보고 해야 됩니다. 부산에 좀 구도심을 임장을 할 일이 있었는데 부산의 1호선 지하철을 임장을 하다가 타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낮 시간이어서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제가 지하철을 탔을 때 거의 90% 이상이 다 노인인 겁니다. 일반 좌석까지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깜짝 놀랐습니다. 부산에 젊은 인구가 적다 해도 이 정도는 아닌데 왜 그럴까? 부산에 실제로 거주를 하시면서 1호선, 2호선을 번갈아 가면서 타보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특히 1호선 주변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 또 데자뷰가 있었던 게 최근에 서울이라든지 경기도에 가서 지하철을 탈 일이 있었는데 그 지하철을 탔을 때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젊은 사람들 20, 30대나 아니면 어린아이라든지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인구 비율이 좀 다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사실은 부동산 투자도 하지만 주식 투자도 하거든요.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소비재라든지 이런 기업에 투자할 일도 많습니다.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재무적인 분석도 하지만 실제로 백화점 이런 데 입점해 있는 브랜드다, 온라인 브랜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제 와이프라든지 친구들 아니면 백화점에 와서 실제로 사람들이 구매 동향이 어떤지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게 출발이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의 상황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외부에서 부산을 평가할 때 때로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만 남았다 라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저는 부산에 있는 상급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전혀 그런 걸 못 느꼈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일들이 두 개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 물론 계기가 된 건 아니고요. 전 투자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의 변화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 변화가 사실은 나중에 숫자가 되고 기업의 실적이 되어서 성과로 나타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와이프 수미랑 부산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요. 수미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더 해보고 싶은 것이 많고 부산에서 외국계 기업도 적을 뿐더러 커리어를 좀 더 높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10분 공감이 됐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부산에 살고 있다고 해서 꼭 부산의 집을 소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와 거주를 분리할 수 있다. 내가 중소도시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 거주를 할지언정 내 자산은 조금 더 성장률이 높은 그런 도시에 옮겨 놓는 것도 사실은 좋은 전략입니다. 20년 전 부산의 상급지의 집값과 서울의 상급지의 집값은 차이가 벌어져 있거든요. 이게 뭘까라고 곰곰이 고민해 보신다면 굳이 내가 거주는 지방광역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소유는 서울이라든지 조금 더 성장률이 높은 도시에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구독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또 한 가지 최근에 정부에서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서울 수도권에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고 하는 거는 그 공급 대책의 채울 수요는 결국은 수도권이 아닌 수도권 외 사람들로 채워질 거거든요. 그렇다는 뜻은 조금 더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정부에서 이거를 가속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정책이었거든요. 이 정책 발표를 보면서 조금 더 확고해졌습니다. 확실히 정부에서 손짓을 하는구나. 근데 내가 사실은 가족이라든지 내 자산들이 이쪽에 다 있기 때문에 쉽게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 1년 정도를 잡고 천천히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서울로 옮기려고 합니다. 부산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부산을 떠난다, 내 고장을 떠난다 라고 하는 게 되게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업의 부족, 일자리의 부족, 그리고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해서 떠난다라고 하는 거는 많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결국은 다 선택이거든요. 과거 10년으로 돌아가 보면 미리 내 자산이라도 서울로 옮겨놨더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짝 앞서서 움직여 놓는 것이 향후 10년, 20년을 보았을 때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에 내가 있지 않을까, 내 자산이 조금 더 편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도 부산이라는 도시를 이렇게 떠나기로 결정한 게 좀 아쉽고 내 고장 부산이라는 프라이드가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방향성을 정부에 제시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똘똘한 채, 결국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 이거를 좀 더 가속화하겠다라는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마냥 내가 부산이 좋다라고 해서 부산에 살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나의 선택으로 인해서 10년 뒤, 나의 20년 뒤가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보면 또 좋은 결정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면 물결이 내려오는데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 파도를 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결국 오늘의 요점은 저 피쇼는 내년 25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하게 될 것 같아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산도 점점 이동하게 되겠죠. 다만 최근에 겪었던 두 가지 에피소드, 백화점에 있는 카페 사건 그리고 부산의 1호선 지하철 사건에 대해서 생활 면면에서 보이는 그런 단초들을 흘리지 않고 지나치지 않는다는 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기로 한 것도 이런 것의 일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선택이거든요.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있지만 흘러가는 대로만 살면 내 삶이 바뀌지가 않거든요.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 해외 주재원으로 떠날 때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대로 흘러가면 편안하긴 하겠으나 내가 컴포트 존에 있다고 해서 잘 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스스로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싶다, 내가 좀 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다,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게 성장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구독자분들께서 경매 관련 문의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사실 저는 경매를 현업에서 뛰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컨설팅이나 강의라든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구독자분들께서 간혹 개인 메일 또는 댓글로 여쭤보시는 분이 종종 있어서 영상으로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